일단 지금 메모리 3사하고 TSMC가 역대급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이제 캐펙스 투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 장비 회사들 보면 수주가 아직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탑을 짓고 있어요, 건물.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들 있죠. 보통 황약품 공급 장치들, CCSS, 그리고 스크러버, 그리고 진공 펌프, 클린룸 관련된 설비, 이런 것들만 이제 좀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설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이제 시기를 길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저는 저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있고 산업의 사이클이 있는데, 업황으로 보면 저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상반기까지 좋게 보거든요. 근데 자산 시장은 그거를 좀 빠르면 1년 정도 선반영해 버리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7월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금 있다 그러면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는 사실 그 반도체 섹터 전반이 빠지면서 삼성전기도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반등한 탄력 보면 삼성전기가 훨씬 낫죠. 예. 그 이유는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MLCC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요. MLCC라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예전에 양옥집 같은 데 가면 그 꼭대기에 물탱크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도가 끊기더라도 여기 저장해 놓은 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반도체 주변에 딱 붙어 있는데, 반도체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전기가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타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적게 들어오면 이게 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정한 전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거를 MLCC가 주변에서 이 물탱크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너무 적게 들어올 때 조금씩 뱉어주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점점점 역할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서버 렉에 쓰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데이터 센터에 써둔 서버 렉 같은 경우는 우리 2016년, 18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보면 CPU 2개 들어가고 DRAM 잔뜩 들어가고 낸드 플래시 들어가고, 자, 그 서버 생각하시면요, 그때 서버 렉의 용량이 10kW였어요. 그런데 이게 AI용 데이터 센터 서버렉은 굉장히 고용량입니다. 그 엔비디아 호퍼 있잖아요. 예전에 뭐 H100, H200 뭐 이런 칩. 그게 40에서 80kW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주력으로 쓰는 블랙웰 플랫폼 같은 경우는 120에서 150kW입니다. 루빈이 되면 600kW까지 증가해요. 자, 그러면 그 전기 용량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MLCC의 용량도 커져야 되고 수량도 엄청 늘어야 되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여기서 엄청난 수혜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 기판. FCBGA라고 하는 기판은 우리 코머스라고 하면 제일 밑에 1층이 FCBGA 가지고 기판 만들죠. 그 위에 실리콘 인터포즈 올라가고 그 위에 GPU와 HBM 올라가는 3층 구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코머스에서 FCBGA가 많이 쓰이는데 연초에 에이전틱 AI가 막 화랑을 보이면서 CPU가 또 갑자기 막 동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CPU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GPU를 만들든 CPU를 만들든 FCBGA 기판이 필요한데, FCBGA는 기존에 일본의 이비덴이나 신코덴키 같은 회사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죠.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낙수 효과를 삼성전기하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완전히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수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일부 조금씩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회사들도 요새 막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FCBGA 쪽이 완전히 총황이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MLCC하고 FCBGA에서 완전 슈퍼 사이클을 탔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사업부 하나가 카메라 모듈이죠. 원래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가는 카메라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거 적용되기로 했고, 자율주행차용 카메라로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피지컬 AI가 되면 결국 센싱을 해야 되잖아요. 센싱이 대부분 카메라로 하거든요. 거기서 삼성전기하고 이제 LG 인노텍 같은 회사가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 외에 반도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메모리 3사하고 TSMC가 역대급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이제 캐펙스 투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 장비 회사들 보면 수주가 아직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팹을 짓고 있어요. 건물.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들 있죠. 보통 화학약품 공급 장치 같은 CCSS, 그리고 뭐 스크러버, 그리고 진공 펌프, 클린룸 관련된 설비, 이런 것들만 이제 좀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설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그런 쪽이 되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잘 돼 있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통 제일 중요한 건 노광 장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ASML 노광 장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각, 그리고 뭐 증착, 세정, 뭐 이런 쪽이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거는 글로벌 회사들이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 좋은 거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주가 좋죠. ASML 주가 좋죠. 레미서치 좋죠. 도쿄 일렉트론 좋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좋은 거 보면 증착 업체들 좋죠. 그러니까 증착 공정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규모도 크고 국산화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회사가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뭐 이런 회사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의 조정 이후 재반등 중에 있는데 지금 국내 소부장 기업에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좀 괜찮을까요? 네. 현금이 있으면 지금 뭐 소부장 쪽도 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메모리 빅2도 많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좀 이제 분산해서 좀 담아 놓으면 내년 업황을 보면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 ETF들이 되게 전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냥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특화한 상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 뭔가 집중 투자하고 싶으면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 체인 많이 되어 있는 회사들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전공정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후공정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부품이나 케미컬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ETF들의 편입 구성 종목들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TF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순자산 규모가 좀 있고, 그래도 좀 거래가 잘 되는 회사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큰 회사들 거 있잖아요. ETF. 뭐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9,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주고,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사실 엔비디아가 10억 달러를 네이버한테 지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마 네이버의 2대 주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괜찮죠. 그래서 그 이슈가 있고, 그리고 SK그룹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좀 이제 칩을 좀 싸게, 그리고 좀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대가로 약간 그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지원받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SK텔레콤이 또 이제 네오클라우드 같은, 네이버하고 SK텔레콤이 약간 이제 네오클라우드 같은 비즈니스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뭐 AI 데이터 센터 쪽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오래 해왔던 회사가 있어요. KIN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보면 이제 ESS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ESS 쪽에 금속 부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서진 시스템. 거기가 좀 이제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테크 전문가니까 이제 만약에 포트를 꾸린다면 테크로만 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성향이나 본인의 어떤 그거에 투자 스타일에 따라 또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만약에 지금 100% 현금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같은 대형주의 한 60%, 70% 정도를 편입하고 한 3, 40% 정도를 이제 소부장 중심으로, 특히나 시총 크고 ETF에 많이 편입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편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7월 정말 역사적인 폭락장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또 연말로 갈수록 또 기회가 많은 시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큰 시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의 끈을 놓지 말고요. 오히려 지금 공부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싼 주식들, 향후 업사이드 있는 회사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